많은 분들이 짠 음식은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세포 노화와 미네랄을 연구해온 최은석 박사로서 이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세포를 부드럽게 하고 뱃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연구실에서 세포막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목격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영양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이때 적절한 미네랄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물의 황금 비율과 허리를 가늘게 만드는 놀라운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딱 이 비율만 지켜도 여러분의 세포는 하루아침에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한 잔이 어떻게 뱃살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붓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정제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천일염이나 핑크소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세포가 건강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이 차이를 모르시면 평생 뱃살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 하나로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 있으신가요? 제가 만난 한 분은 65세 김정숙 님이셨습니다. 예전엔 원피스를 입을 때마다 자신감이 넘쳤는데 최근에는 뱃살 때문에 지퍼가 올라가지 않아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저녁을 굶고 채소만 먹어도 허리는 점점 굵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피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습관 하나를 바꾸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 며칠은 낯선 맛에 적응이 필요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무거움이 사라지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셨대요. 2주 후에는 허리가 한결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나자 예전에 입던 원피스 지퍼가 편하게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숙님은 그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하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소금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소금을 선택하고 어떤 비율로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뱃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김정숙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뱃살과 직접 연결되는 세포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우리 몸이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영양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세포막 유연성이 20% 이상 떨어진다고 해요. 세포막이 딱딱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작은 공장 같은 곳인데 이 공장의 문이 굳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이영호 70세님은 아무리 적게 먹어도 뱃살이 줄지 않아 좌절하셨어요. 아침엔 죽 한 그릇, 점심엔 김밥 몇 줄, 저녁엔 두부 조금만 드셨는데도 배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세포막이 경직돼서 먹은 음식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 소금물로 미네랄을 보충해 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포막이 딱딱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노폐물은 밖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이게 바로 소금물이 뱃살을 줄이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땀과 노폐물로 나트륨과 칼륨이 빠져나가면 세포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서울대 의학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미네랄 불균형이 체중 증가와 직결된다고 해요.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소변을 보면서 미네랄을 잃어버리는데 특히 밤사이에 많은 양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최영자 69세님은 운동 후에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소금물로 개선되셨어요. 헬스장에서 1시간씩 운동하고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동 전에 소금물을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운동 중에도 갈증이 덜하고 운동 후에도 회복이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비율로 매일 아침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대 소금을 많이 넣지 말고 살짝 짭짤한 정도만 유지해야 해요. 너무 짜면 오히려 갈증이 심해지고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평소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경우 있으신가요? 그건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입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입맛도 돌아오고 아침 식사가 한결 맛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일하는데 필요한 연료 같은 거예요.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쏘듯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도 멈춰버립니다. 세포가 당을 흡수하지 못하면 남는 당이 뱃살로 갑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인슐린 저항성이 복부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고장난 상태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이 돌아다니는데 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문이 고장나면 당이 밖에서만 맴돌다가 결국 지방으로 변해서 배에 쌓입니다. 박동환 66세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으나 소금물 습관으로 혈당이 안정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0을 넘어서 경고를 받으셨는데 3개월간 아침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재검사했더니 95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세포 안으로 당이 더 잘 들어갑니다. 미네랄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당이 들어가는 문이 다시 열리는 거죠. 다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최소 30분 간격을 두어야 해요. 약과 소금물이 동시에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식후 피곤함이 심하신 분 계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눕고 싶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당이 세포로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피곤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소금물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포 속에 수분과 노폐물이 쌓이면 붓기와 뱃살로 이어집니다. 일본 국립의료센터 연구에서 나트륨 균형이 부종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많은 분들이 소금을 먹으면 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세포 안팎의 나트륨 농도가 균형을 이뤄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오히려 세포가 수분을 붙잡고 있어서 붓는 거예요.
윤미정 62세님은 아침마다 얼굴 붓기가 심했는데 2주 후 눈이 환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부어서 한참 지나야 가라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봐도 얼굴이 말끔하다고 하셨어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녹여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됐던 거죠.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시작해야 해요. 신장이 약하면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손가락이 부어서 반지가 안 빠지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세포 속에 노폐물과 수분이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금물로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면 세포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정제 소금은 나트륨 외에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천일염이 미네랄 함량이 높아 체내 전해질 균형에 유리하다고 발표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하얀 소금, 그게 바로 정제 소금인데요. 이건 나트륨만 99% 이상이고 다른 미네랄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천일염이나 핑크 소금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김성훈 68세님은 정제 소금 대신 천일염을 쓰며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서 소파에만 앉아 계셨는데 천일염으로 바꾸고 나서 산책도 나가시고 텃밭 일도 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천일염이나 핑크소금 등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선택하세요. 다만 죽염이나 구운 소금은 효과는 좋으나 가격이 부담될 수 있어요. 천일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집에 있는 소금 용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얀색이고 입자가 고운 소금이라면 정제 소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천일염은 약간 회색빛이 돌고 입자가 크고 촉촉한 느낌이에요. 핑크 소금은 이름 그대로 연한 분홍색을 띠고요. 이런 소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뱃살을 만드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미네랄이 부족하고 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고 잘못된 소금을 선택하는 것까지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허리를 굵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이제 반대로 허리를 줄이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이 가장 적절한 농도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양인데요. 여기에 소금 그라인더를 한 바퀴 돌리면 딱 맞아요. 손가락으로 집으면 엄지와 검지 끝에 살짝 묻는 정도, 그 정도가 한 꼬집입니다. 과량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갈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게 넣는 게 낫습니다. 입에 대고 마셨을 때 아주 살짝 짭짤한 정도면 완벽해요. 맹물보다는 약간 맛이 있지만 짜다는 느낌은 들면 안 돼요. 평소 소금을 얼마나 넣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양 조절을 어려워하세요. 너무 짜게 타서 마시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정말 조금만 넣어서 맛에 적응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양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밤새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해야 세포가 깨어납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계속 땀을 흘리고 호흡하면서 수분과 미네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식후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미 음식을 먹고 나면 위장이 소화에 집중하느라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돼요.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을 뜨고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바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공복 습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데 커피보다 먼저 소금물을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커피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30분 후에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입안 점막을 통해 미네랄 흡수가 시작됩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미네랄이 흡수되기 시작해요. 벌컥 마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급하게 마시면 그냥 위로 내려가 버려서 흡수가 잘 안 돼요.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은 뒤 삼키세요. 입에 물고 있는 느낌으로 천천히 굴리듯이 마시다가 삼키는 거예요. 한 모금에 5초 정도 머금고 있으면 좋습니다. 물을 천천히 마셔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물을 급하게 마시는데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물 한 컵을 5분 정도에 걸쳐서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은 리듬에 맞춰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우리 몸은 생체 시계가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그에 맞춰 준비를 해요. 불규칙하면 효과가 분산됩니다. 어제는 아침 7시, 오늘은 10시, 내일은 안 마시고 이러면 몸이 적응을 못해요. 알람을 맞춰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서 소금물 마시기로 설정해 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요. 아침 습관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나요? 습관이라는 게 처음 3주가 가장 어려워요. 3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해서 알람 없이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3주는 조금 힘들더라도 꼭 알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뱃살과 피부 변화는 누적 효과로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바로 뱃살이 쏙 빠지는 건 아니에요. 세포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신진대사가 조금씩 활발해지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기간 효과만 기대하면 금방 포기합니다. 일주일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이어가세요. 첫 달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2달째엔 붓기가 빠지고 3달째엔 뱃살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3개월 이상 새로운 습관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3개월만 버티면 그게 평생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번만큼은 꼭 3개월을 채워보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3개월을 채운 분들은 거의 모두 효과를 보셨어요. 특정 질환자에겐 금기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금물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신장이 나쁘면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세요.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두통이 생기거나 속이 쓰리거나 붓기가 더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혹시 드시고 난 뒤 불편함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몸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건강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물이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꼭 실천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허리를 가늘게 만들어줄 거예요. 황금 비율을 지키고 공복에 마시고 천천히 마시고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고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상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짠 음식은 나쁘다는 인식과 달리 올바른 비율의 소금물은 세포를 부드럽게 하고 허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정제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과 천일염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세포막은 점점 딱딱해지고 미네랄 부족으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뱃살로 쌓이고 노폐물이 축적돼서 붓고 잘못된 소금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게 되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예전에 입던 옷이 안 맞아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죠.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게 되고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서 엘리베이터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서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미네랄 균형이 맞춰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당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노폐물이 빠지면서 붓기가 사라지고 좋은 소금을 선택하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몸은 가벼워지고 피부는 맑아지며 허리 라인은 되살아나요. 예전에 입던 옷이 다시 맞고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가 나오고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김정숙 65세님처럼 원피스 지퍼가 다시 올라가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영호 70세님처럼 뱃살이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고요. 최영자 69세님처럼 운동 후 회복이 빨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박동환 66세님처럼 혈당이 안정되면서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윤미정 62세님처럼 아침 붓기가 사라지면서 하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김성훈 68세님처럼 활력이 돌아오면서 산책도 나가고 취미 생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과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당장 있는 것들이에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가세요.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따르고 거기에 천일염을 손가락으로 한 꼬집 넣으세요. 잘 저어서 녹이고 천천히 입에 머금으면서 5분에 걸쳐서 마시세요.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변화가 여러분의 허리와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맛에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낯설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세요. 2주째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개운하고 화장실이 규칙적이고 붓기가 덜한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허리둘레를 재보세요. 분명히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2개월째엔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할 거예요. 얼굴이 작아졌다, 날씬해졌다,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3개월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완전히 달라진 걸 확인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외에도 뱃살을 줄이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 안에 하면 좋은 간단한 동작과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면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지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소금물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2배로 빨라지는 내용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처럼 활력 넘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지식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소금물에 대한 경험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소금을 선택하셨는지, 며칠째 마시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가요.